연인 14화에서 길채의 안위를 걱정하는 은혜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은혜는 길채가 납치되어 사라진 날부터 오로지 그녀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처음에는 양음에게 길채가 납치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는 구원무의 의심병을 본 후 은혜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래도 구원무가 뒤늦게나마 심양으로 찾아 나선 후에는 길채의 무사귀환을 빌면서 불안함을 다잡았을 텐데요. 구원무가 길채를 데려오지 않은 후에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자 초조한 마음에 직접 심양으로 떠날 결심까지 하죠. 곧 연준이 붙잡아 심양행을 실천하지는 못했지만 은혜의 마음만은 포로로 잡혀 생사의 갈림길을 헤맸던 길채에게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길채가 심양에서 갖은 고생을 한 만큼 은혜 또한 벗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의 병이 생긴 듯한데요.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은혜가 연준에게 길채는 꼭 살아 돌아올 거라고 하고 나서 조금 후 길채는 아마 죽었을 거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어요. 은혜는 마음 저편으로 찾아오는 불길한 걱정과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리 잡은 불안과 싸우면서 길채는 살아 돌아올 거라고 말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은혜는 연준에게 샘도 많고 욕심도 많고 정도 많은 길채가 참 좋았다고 얘기하는데요. 아마도 그녀는 뭐든 많아 늘 싱그럽게 통통 튀는 길채를 보면서 삶의 활력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조용하고 겁 많은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친구가 대신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는 동안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활기 넘치는 길채를 보면서 힘을 얻어 견디고 이겨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길채는 피난길의 은혜를 오랑캐로부터 구해준 것은 물론이고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주었던 친구였겠죠. 7화에서 은혜가 길채에게 연준이 있는 한양으로 함께 가자며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자신 있어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길채는 존재 자체로 은혜에게 아버지의 끔찍한 죽음과 연준의 옥살이를 견딜 수 있었던 힘을 주었던 것이 아닐까 싶네요. 그런데 지금 은혜에게는 힘들었던 순간마다 곁에 있었던 길채가 부재한 상태죠. 현재 길채는 든든한 벗이 아닌 생사를 알 수 없어 은혜를 불안감에 빠뜨린 장본인이니까요. 그동안 소소한 근심 걱정부터 큰 위기까지 견딜 수 있게 해주었던 길채가 없이도 은혜는 암울한 상황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은혜의 근심은 심양에서 직접 포로 생활을 겪은 길채의 순환에 비하면 약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은혜가 있는 조선의 분위기는 심양 못지않게 암울해 보이더라고요. 특히 길채를 버려두고 온 구원무의 한숨소리에서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는데요. 연준이 바쁜 그를 대신해서 길채를 찾으러 본인이 심양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 했지만 자신의 체면을 따지며 거절했죠. 그러면서 심양에 사람을 보냈으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그의 말은 불길한 느낌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아내의 목숨보다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한 사람이 길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 싶은 것이죠. 또한 길채와 은혜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신에 대한 무력감 때문에 장철을 찾은 연준의 행보도 걱정이 되었는데요. 연준은 장철에게 청나라의 조공을 바치느라 희생되는 백성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다고 했죠. 이것은 청나라는 물론 인조의 심기 또한 불편하게 하는 행보일 것 같아 불안하네요. 인조가 장철의 상소로 연준을 풀어준 이유도 납득이 되어서가 아니라 임금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였잖아요. 인조는 살인들이 자신은 오랑캐에 굽힌 임금이라 폄하하고 장철은 오랑캐에 굳게 맞선 인물이라 칭송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인지 13화에서 인조의 첩자로 보이는 자가 장철을 따르는 살인들 무리에 끼어 있었고 연준도 그 자를 알아봤었는데요. 아무래도 연준은 비통한 현실에 대한 슬픔과 굳건한 애국심으로 또 한 번 고난의 길을 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 과정에서 은혜의 실현도 예견된 일인 것 같아 안타깝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